사방에 지금 지구촌이 전쟁인데 마지막 이 경제 대국들이 이러는 거예요. 세계 3대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이러고 있죠. 국민일보 2026년도 4월 5일자 기사. 중위협에 짐싸는 대만 중산층. 제일 먼저 대만 중산층들이 중국어 침공에 대비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등 조용히 국외 탈출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CNN은 4일 현지 시간 대만 해외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중산층 일부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이중 국적 취득, 해외 부동산 매입 등에 나섰다고 전했다. 대만 당국이 국방 예산 증액, 군 복무 기간 등을 통해 중국 공개에 맞서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대비한다. 복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렇게 자꾸 국민들이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투입하려 하니까 이제 나라를 떠나겠다는 거죠. 그 옛날에는 뭐 사우디가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해외에 가 있던 그 젊은이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학업을 그만두고 자기 조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기적이다 보니까 국가가 위험하면 국가를 탈출하는 것이 지금 요즘 추세예요.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51세 A씨는 3년 전 개인 자산의 20%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아내와 함께 트리키에 시민권을 취득했다. 대만이 공격을 받을 경우 필요한 비상 자금을 확보하고 자유롭게 출입국하기 위해서다. 그는 만약 그 사태가 발생하면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플랜 B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해외에 나가려는데 돈과 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 분석가인 34세 B씨도 지난해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점령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국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67세 은퇴자인 C씨는 중국이 대만을 봉쇄 침공하는 상황에 대비해 캄보디아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가족 중 유일하게 캄보디아 여권을 갖고 있지만 다른 가족도 대만을 탈출할 때 인시 비자를 받거나 제3국 여권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대만에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진압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위기의식을 높아졌다. 오늘은 홍콩, 내일은 대만,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미래를 비관하는 이가 늘어났다.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대만인 부동산 중개업자는 D씨는 고객의 70%가 정치적 위험을 고려해 태국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대만인이라고 전했다. 대만의 70%가 그 정치적으로 위험하니까 떠나려는다는 거죠. 미국 두큐 대학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공격에 맞서 군에 입다거나 정하겠다고 답한 대만인은 20%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37%는 상황에 순응하고 10%는 대만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대만인들 중에서 50%가 중국에 첩자가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대만에 무기를 수출 못하는 거예요. 갖다 수출하면 미국이 수출하니까 대만에 간 미국 군사 무기가 한 달 반 만에 복제해서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만큼 대만에 애국하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대만에 물건을 팔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복사돼서 다른 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국민일보는 그러니까 미국도 대만하게 팔 때는 최고의 기밀이 누설돼서 안 되는 것들은 뭐 안 판다고 그래요. 국민일보가 2026년도 4월 5일자 기사로 중국 위협에 집사는 대만 중산층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2026년도 4월 5일자 기사예요. 다카이치 필요한 석유 확보됐다. 일 내년 초까지 버틴다. 일본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각국의 원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는 뭐 30일째 한 달치도 안 남았다는데 지금 일본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각국의 원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체로 수송로와 공급 다각화로 전년 대비 60%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까지 지난해 대비 20% 수준에 그치는 원유 확보량을 5월에는 대체 조달을 통해 6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에 묶여있는 그 유조선에 하나 들어오면 하루치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루치 26일치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까지 지난해 대비 20% 수준에 그치는 원유 확보량을 5월에는 대체 조달을 통해 60%까지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단 중동에서 가져오는 원유의 대체 수송로는 아랍에미리트 동부의 푸자이라항과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의 얌보항이 꼽힌다.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좀 피하는 게 좋은데 이 홍해 같은 거 이런 경우에도 또 그 이란의 주변에 있는 동조 세력들이 다 거기도 때린다는 거죠. 또한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지난해 수입량의 4배를 확보하고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추가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이외에 부족한 물량은 비축유를 방출해 메울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을 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국가 비축유 약 21분을 추가로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국가 비축유 146일분 가운데 30일간의 민간 비축유 101일분 가운데 15일분을 지난달부터 시장이 방출해왔다. 이렇게 대체 조달과 비축유 방출을 병행하면 우리는 전부 나라를 그냥 공짜로 그냥 뭐 상품권 나눠주고 뭐 전국민 주고 뭐 선거 때마다 해가지고 이런 그런 걸로 갖다 이런 거 비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체 조달과 비축유 방출을 병행하면 내년 초까지 필요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 판단이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4일 오후 X를 통해 필요한 석유가 확보되고 있다고 알리는 등 에너지 불안을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호르무즈에서 프랑스하고 일본 배는 통과해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 해부 대체 경로를 통해 원유 조달 추진하고 있다. 공급 여력이 큰 중동과 미국 과거 조달 실적이 있고 증산 여력이 있는 중앙아시아, 중남미, 캐나다와 싱가포르 등 석유 제품 공급국도 포함해 경제 산업성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에도 우리나라가 투자했던 걸로 아는데 이어 그는 지난달 28일에는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유조선이 일본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일본은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이란에 있는 것을 다른 통로로 내부로 해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중동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추가로 일본에 더 도착할 예정이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참 부러운 일이죠. 일본에서 약 8개월 후 석유 비축이 있으며 여기에 더해 대체 조달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이 필요한 양은 확보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뭐 30일 것도 안 되고 24일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펑펑 쓰고 지금 해외여행 다니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중동을 출발한 유조선이 어느 국가에 출발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만,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가 석유 제품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사업체와 정유업계를 직접 연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 공공교통 등 중요 시설이 기존 거래처에서 연료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판단해 정유사가 직접 판매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일반 판매점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동일 물량 공급을 기본으로 하도록 대형 정유사에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늘 여기서 끝날게요. 감사합니다.